자율주행과 ADAS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차량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의 근간이었던 ISO 26262는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 접근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나거나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때 차량이 안전한 상태로 전이하도록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기능 안전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시스템이 디자인대로 정상 동작하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만 강한 역광 때문에 전방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레이더가 정상이지만 맨홀 뚜껑을 장애물로 오판하여 급제동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엄밀히 말해 고장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디자인된 대로 동작하고 있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SOTIF, 즉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 21448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ISO 26262와 SOTIF가 각각 어떤 리스크를 다루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 두 표준의 경계가 실무에서 어떻게 교차하며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SOTIF는 ISO 26262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시스템에 고장이 없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그렇다입니다. ADAS나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알고리즘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액추에이터를 통해 차량을 제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의 물리적 성능 한계 알고리즘의 불충분한 판단 능력 디벨롭먼트 담당자가 예상하지 못한 운용 조건 등이 고장 없이도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표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원인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센서의 통신 라인이 단선되어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는 것은 ISO 26262의 영역입니다. ECU 내부의 연산 유닛에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여 잘못된 제어값이 출력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카메라가 역광 환경에서 전방 물체를 오인식하는 것,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되지 않은 유형의 장애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SOTIF의 영역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SOTIF에는 ISO 26262의 A실과 같은 등급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리스크의 허용 가능성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어세스먼트하며 시뮬레이션과 실차 시험, 그리고 필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등 다양한 베리피케이션 수단을 통해 잔여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표준의 경계가 항상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경계의 모호함이 나타납니다. 첫째, 센서 성능 저하 문제입니다. 센서가 완전히 고장나서 출력이 멈추거나 비정상 값을 내보내는 것은 명백히 ISO 26262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센서가 동작은 하되 성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카메라 렌즈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인식률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 레이더 안테나의 미세한 정렬 오차로 탐지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장으로 볼 수도 있고 성능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두 표준의 경계에 걸치게 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오류의 분류입니다. 명확한 코딩 결함으로 인한 오동작은 ISO 26262의 체계적 고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 오버플로우로 인해 제어값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알고리즘 자체의 디자인 한계는 SOTIF의 범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부족하여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상황에서 잘못된 출력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디벨롭먼트 현장에서 이것이 코딩 버그인가 아니면 알고리즘 디자인의 한계인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운전자 오용의 범위입니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예를 들어 운전자가 레벨 2 ADAS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는 경우는 SOTIF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비합리적 오용, 즉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오작동시키려는 행위 등은 두 표준 모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애널리시스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표준을 별개의 활동으로 분리하여 수행하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두 표준의 경계 영역에 놓인 리스크 시나리오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ISO 26262와 SOTIF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위험원 분석 단계의 통합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통합 지점은 위험원 분석 단계입니다. ISO 26262의 하라를 수행할 때 고장 기반 위험원뿐 아니라 기능 한계 기반 위험원도 함께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 충돌이라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애널리시스 한다면
ISO 26262 관점에서는 AEB 시스템의 제어 모듈 고장으로 제동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식별하고, 동시에 소티프 관점에서는 역광과 안개, 그리고 터널 출구 등의 환경 조건에서 전방 차량 인식이 지연되는 경우를 함께 식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해 고장 원인과 기능 한계 원인을 모두 포괄하는 세이프티 컨셉을 수립할 수 있으며 중복 애널리시스를 줄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콰이어먼트 정의 단계의 통합입니다. 동일 기능에 대해 세이프티 리콰이어먼트와 소티프 리콰이어먼트를 분리하지 않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리콰이어먼트 정의 단계에서 통합된 형태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AEB 기능에 대해 센서 고장에 대한 대응 리콰이어먼트, 즉 펑셔널 세이프티, 그리고 오검출 또는 미검출에 대한 성능 리콰이어먼트, 즉 소티프를 하나의 리콰이어먼트 구조 내에서 매니지먼트함으로써 디자인 및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단계의 통합입니다. 베리피케이션 및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두 표준의 접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통합 전략이 요구됩니다. ISO 26262는 폴트 인젝션과 세이프티 메커니즘 베리피케이션 중심이고, ISO 21448은 시나리오 기반 밸리데이션과 엣지 케이스 애널리시스 중심입니다. 특히 시스템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폴트 기반 시험과 시나리오 기반 시험을 동일 밸리데이션 전략 내에서 통합하여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안전성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통합 베리피케이션 접근은 실제 차량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나리오 기반 베리피케이션의 확대입니다. ISO 26262의 베리피케이션은 전통적으로 폴트 인젝션 테스팅과 세이프티 메커니즘의 진단 커버리지 어세스먼트에 집중합니다. 특정 고장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고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여 안전 상태로 전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티프는 여기에 더해 다양한 환경 조건과 엣지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베리피케이션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만에서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실행하는 대규모 시나리오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애널리시스하여 시뮬레이션에서 다루지 못한 미확인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ODD, 즉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 경계 조건, 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도록 디자인된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DD를 벗어나는 순간 시스템이 안전하게 기능을 축소하거나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이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리스크의 통합평가입니다. ISO 26262에서는 A실 등급에 따른 정량적 또는 정성적 세이프티 목표 달성 여부를 어세스먼트합니다. 하드웨어 랜덤 고장에 대해서는 PMHF와 SPFM 그리고 LFM 등의 정량 지표를 산출하고, 체계적 고장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준수도와 베리피케이션 활동의 완전성을 어세스먼트합니다. 소티프에서는 접근이 다릅니다. 알려진 및 잠재적 트리거 조건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시뮬레이션 커버리지와 실차 주행거리, 그리고 필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결과 등 베리피케이션과 운영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미지의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저감이 이루어졌음을 논증해야 합니다. 두 관점의 잔여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장에 의한 리스크와 기능 한계에 의한 리스크를 모두 아우르는 보다 완전한 세이프티 케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질수록 소티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SAE J3016 기준 레벨 이 이하에서는 운전자가 상시 차량을 감시하고 최종 안전 책임을 지므로 기능 한계에 의한 리스크를 운전자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전방 차량을 놓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레벨 3, 즉 조건부 자동화 이상에서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시스템이 동적 운전 과업, 즉 DDT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책임지므로 의도된 기능의 한계를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매니지먼트해야 합니다.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한계 상황을 인지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어권을 이양해야 하며, 레벨 4 이상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 안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티프 관점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엄격한 시나리오 애널리시스와 베리피케이션을 요구합니다.